소심한 지승호 개조 프로젝트 지승호TV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하는 지승호입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제가 새해 인사를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구독 안 하셔도 이게 저희 지승호TV를 시청해주시는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표창원 박사님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인이 사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가슴 아파하고 있고, 또 이분이 또 뭐 범죄에 관해서는 가장 대중들에게 많은 얘기를 전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책이 2013년도에 나온 책인데, 인터뷰라는 게 하다 보면 상대방 얘기를 잘 못 끌어내가지고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에는 좀 인터뷰는 어차피 인터뷰일 것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좀 알맹이가 없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상대방에게 너무 이제 상대방이 인터뷰가 그게 오히려 어떻게 잘 된 걸 수도 있는데 상대방이 너무 말을 잘해서 제가 끊지 않고 쭉 나갔을 때는 내 역할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찜찜한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이 인터뷰는 굉장히 두 사람의 좀 조화가 잘 이루어진 좀 황금분할 케미가 좋았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여기 홍보 문구에도 불편한 진실과 마주할 용기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두 남자의 범죄에 관한 문제 제기, 돌직구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한 2012년도에 대선 때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분이 이제 보수주의자로서 고백하고 요구하고 경고합니다라는 글을 써가지고, 그때 이제 아마 이제 자기는 경찰 출신의 경찰대 교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행동이라고 봤기 때문에 경찰대 교수직까지 사직을 하고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때 보수의 이제 건전 보수의 아이콘으로 이제 등극을 하면서 저한테 이제 김영사, 이 책을 낸 출판사 김영사에서 표창원 교수님 책을 내볼 생각이 없냐? 라고 해서 저는 괜찮습니다. 만나 뵙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아는 또 이제 비아국이라는 그 출판사에서 그 보수의 품격이라는 책이 나왔더라고요. 그 즈음에 이제 책이 이제 출간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서 새로운 인터뷰를 내기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은 범죄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분하고 이제 오히려 범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얘기하면 더 좋은 책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표창원 박사도 동의를 해서 이제 책이 그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이수정 교수님 말씀드릴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한국형 범죄 중에 이제 주치폭력, 묻지마 폭력, 가정폭력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표창원 박사님도 비슷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정폭력이 만악의 근원이다 이런 얘기, 어릴 때 트라우마, 물론 이제 다 자기가 하기 나름이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어릴 때 그런 학대를 받고 안 좋은 환경에서 자랐을 때 나이가 들면서 범죄자가 될 확률도 높은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트라우마가 나이를 먹어서도 이제 그 트라우마를 지울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 어린 시절을 좀 고백을 하자면, 제가 왜 그 가정폭력이나 이런 문제에 천착을 하느냐 하면, 저도 이제 어린 시절에 매를 맞는 아이였기 때문인데요. 제가 어릴 때 이사를 가면 집에 이제 다락이 있나 확인을 제가 먼저 했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아버님이 이제 좀 제가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거나 이러면 이제 다락에 이제 가둬두셨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린아이는 당연히 우리 아버지가 지 새끼 죽이겠어? 언젠간 꺼내주겠지? 이런 마음이 안 들거든요. 그럼 굉장히 어두운 데서 어마어마한 공포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도 한동안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한, 폐쇄공포증 같은 게 생겨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할 정도로 좀 이렇게 좀 뭔가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한 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직도 이제 기억나는 그 장면은, 국민학교 5학년 때 이제 좀 부산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동생하고 어린이날 창경을 갔는데요. 거기서 이제 풍선 팔고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저한테 풍선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도 어리버리하지만 좀 굉장히 어리버리했습니다. 어릴 때는. 그래서 그 뭐 선물로 주는가 보다. 어린이날이니까. 그 선물로 주는가 보다. 이제 받았고. 아버지는 이제 그런 게 좀 답답하셨나 봐요. 이게 애가 이게 이렇게 어리버리해갖고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 많으셨고. 근데 거기서 이제 어린이날이니까 당연히 엄청나게 줄을 많이 서 있고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동생이 굉장히 긴 놀이기구 줄을 서가지고 그걸 타겠다고 이제 좀 고집을 부렸는데 아버지가 이제 저한테 네가 형이니까 이 돈을 갖고 동생을 데리고 저 놀이기구를 타고 와라.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무서웠으니까 받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 또 화가 나기 시작한 거죠. 네가 부산에서 올라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애가 네가 이 돈을 가지고 놀이기구를 타고 집에 어떻게 오려고 지금 돈을 받았냐 라고 하시면서 이제 때리기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기준으로 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지금 길거리에서 누군가를 그렇게 때린다는 건 특히 뭐 아무리 자식이라도 그렇게 때린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저는 나이가 들면서 우리 애들한테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없어지겠지. 그냥 우리 때는 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너보다 더 많이 맞은 사람들도 많아. 나도 많이 맞았지만 지금 멀쩡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제가 늘 자신 없어하고 좀 우울한 이유도 뭐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가끔 제가 이제 제 동생하고 술을 마시면 전 장남이라서 그랬는지 뭐 그런 기대감과 불안감이 더 커서 그랬는지 이상하게 저는 저만 때리고 동생은 안 때렸는데 동생도 결혼식 전날 맞긴 했죠. 근데 가끔 이제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그래 동생은 그런 트라우마가 없을 줄 알았는데 지금도 이제 술을 마시면 걔가 이제 울면서 아버지가 왜 형하고 엄마한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한테도 그걸 지켜보는 얘도 엄청난 트라우마였구나 라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 왜 길게 하냐 하면 이건 정인이라는 아이가 양모한테 학대받고 죽으면서 SNS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애도의 표시를 하시고 정의나 미안해 하고 이제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늘 이제 반복돼 왔지 않습니까? 이게 늘 애도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자식을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거나 자기의 뭐 심하게 얘기하면 액세서리나 보험 같은 거 공부 잘하면 자랑스러운 자식이고 공부 못하면 부끄러워서 이제 숨겨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때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은 아직 전혀 변한 그 정의 양모만 하더라도 자기가 입양한 그 홀트 아동복지회에 전화를 해서 항의를 하면서 애가 너무 말을 안 듣는다. 좀 불쌍하게 생각하려고 하다가도 애가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이게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애를 키울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아이를 맡기고도 이 아이가 제대로 자라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다는 얘기. 벌써 그 아이만 해도 3번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모의 말만 믿고 이제 돌려보냈다는 얘기인데요. 표창호 박사님이 이제 정권의 정통성과 민주주의의 확립이 사람을 살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사실 살인의 추억 보면 그 공권력이 정당하지 못한 공권력이 경찰 병력을 시위 진압에 쓰기 위해서 경찰 병력을 다 투입하는 동안 그 여중생이 어둠 속에서 죽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상징적인 표현이긴 한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도 학대 사건들을 보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건인데 이게 계속 발생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 경찰들의 원죄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경찰 수뇌부들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그러느라고 옛날 쌍용자동차 파업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용산 참사도 그랬고 그런데 경찰 특공대를 투입했지 않습니까? 표창문 박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정말 초등학생들이 뭔가 항의를 하고 이러는데 대학생 무술 유단자를 보내가지고 그 진압을 한 셈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작 공권력을 사용해야 될 때 사용하지 못하고 쭈뼛쭈뼛 하는 게 있습니다. 아동폭력이나 이런 문제 신고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이건 가정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가지고 문을 두들기다 문을 안 열어주거나 그렇게 해도 경찰들이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표창원 박사가 외국 경찰들한테 물어봤답니다. 만약에 그런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는데 문을 안 열어주면 어떡하냐. 1분도 지체하지 않고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1분도 지체하지 않고 문을 부수고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분도. 그러면 그 이후의 상황은 만약에 그 공권력이 정당하게 집행되지 않았다면 거기에 대한 뭐 징계를 받거나 이러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그게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었는데 어떤 사람한테 피해를 줬다면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배상을 하면 되는 부분인데, 우리는 이제 너무 쭈뼛쭈뼛 하면서 그 공권력 행사를 제대로 못한다는 문제를 표창원 박사는 제기를 하셨고요. 그 표창원 박사는 영국 유학을 갔다 와서, 영국 유학 가서 이제 굉장히 그 선진국의 어떤 경찰 시스템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영국에서 굉장히 많은 경찰들을 인터뷰하고 논문을 쓰면서 이제 느꼈던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선진국들은 이제 처벌 위주의 정책보다는 그 예방 위주의 정책으로 지금 가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좀 이게 좀 길게 인용을 한번 해볼 텐데요. 그 영국에서는 이제 시민들과 함께하고 시민들의 도움을 받지 않는 한 경찰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철학적인 배경이 최근 경찰 활동의 방향을 바꾼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산의 문제에 앞서서 철학의 문제라고 봐요. 과연 경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선발할 때 어떤 사람들을 선발할 것이며, 교육할 때 무엇을 교육할 것인가, 업무에 무엇을 더 중시할 것이며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가, 또 시민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죠. 거기에 핵심이 되는 것은 개방이라는 요소거든요. 경찰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는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요. 예를 들어 종로경찰서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야간 주치자들 행패다. 그러면 경찰이 아무리 주치자랑 전쟁을 벌려본다 한들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파출소와 지구대만 시끌벅적하고, 해봐야 법원 가면 경미한 판결일 텐데 분노한 사람이 또 술 마시고 행패를 부리고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주민과 함께 주치자들이 주로 난동을 부리는 장소가 어디고, 거기에 대해서 캠페인도 벌리고 그 사람이 사는 집에 가서 근본적인 문제, 이 사람이 왜 술에 의존하게 됐는가를 파악해서 그들을 설득해서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게 만드는 사회적 연결고리를 만들어준다든지, 그렇게 주민들과 해당되는 지역의 보건기관, 교육기관, 사회복지기관 이런 것들이 함께 협력하면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단 말이죠. 아직 우리는 그런 방향 설정을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우리는 경찰과 시민은 묘한 긴장관계에 있습니다. 80년대 이래 지속된 언제 시민이 시위대로 돌변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경찰과는 가지고 있어요. 반대로 시민들은 경찰이 언제 과거처럼 탄압하고 권력 남용하고 고문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많은 상태인데요. 그걸 고쳐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예산의 재배치만 이루어져도 추가적인 돈을 들일 필요 없이 예방 위주의 경찰로 변신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경찰 혼자서 어떤 범죄를 막는다고 해서 해결이 될 수도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사회기관들이 연계해서 범죄를 예방하다 보면 사실 예산을 더 드릴 필요도 없이 예산을 잘 재배치만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분이 영국에 유학을 갔다 와서 또 인상적인 경험이, 영국 유학을 갔다가 한국에 왔는데 영국 경찰이 자기를 찾아왔더랍니다. 이게 대학생이 강간 살해를 당했는데 그 범인을 찾기 위해서 이제 왔는데, 표창원 박사가 그 지역 일대에 약 2주 정도 아주 짧게 있었는데 혹시 이 사람이 범인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DNA를 채취하려고 이제 영국에서까지 날아온 거죠.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어떤 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게 되게 부러운 부분인데, 아마 한국 경찰들도 그 살인의 추억을 보면 범인을 그렇게 잡고 싶은 마음인데, 잡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게 방법이 잘못되다 보면 엉뚱한 사람 범인을 만들고 이럴 수 있는데, 범인일지도 모르는 사람을 잡으러 그 사람의 DNA를 체크하러
한국까지 간다는 거를 인정해주고 한국으로 보낸 영국 경찰이 부러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만약 한국 경찰이 그런 마음이 있어도 혹시 이 범인일지 아닐지 모르는 사람 여기 한 2주 정도 있었는데 그 범인이 지금 외국에 가 있다, 내가 저기 가서 DNA 채취를 하고 올게요, 그러면 아마 한국에서는 좀 너 미쳤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표창원 박사가 얘기하는 거는 수사는 고도의 지능이 필요하지 않고 높은 학력도 요구가 되지 않는데, 한국은 학력이 되게 높거든요. 한국이 아마 제일 높을 겁니다. 근데 수사에 대처하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고학력의 경찰들이 엉뚱한 행동을, 오원춘 사건 때도 그랬죠. 신고를 받고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이게 부부싸움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막연하게 그 일대를 뒤지고 있는 동안 그 사이에 사람이 이제 죽어서 토막을 당한. 근데 그 신고를 받은 사람은 굉장히 고학력인데, 표창원 박사가 얘기하는 건 고도의 지능이나 어떤 학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다만 의욕을 적당히 덮으는 유혹이나 현실과 타협하는 유혹을 이기는 힘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만나본 이 분을 보면, 김어준이 예전에 한번 그런 표현한 적이 있죠. 대한민국에서는 비겁하지만 않아도 섹시한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섹시한 남자다라고 이제 표창을 표현했는데, 김어준을 그다지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데도 참 섹시한 표현을 잘 뽑아내거든요. 그래서 자꾸 좀 인용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표현이 정말 정확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비겁하지 않으려고 보수의 문제를 제기하려고 경찰대 교수직을 사직하고 나왔던 장면과, 지난번 국회에서 국회의원이었는데 지금 뭐 여당 행보가 좀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불출마 선언을 하고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참 이런 전 보수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이 이제 늘 셜록 홈즈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처럼 되게 멋진 좀 신사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좀 영국 유학 갔다 와서 그런지 몰라도 좀 영국 신사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근데 이분이 또 어릴 때는 좀 말썽을 많이 부리셨다고 하더라고요. 말썽을 많이 부리셔가지고 좀 문제였던 시절도 있었고. 근데 지금 글을 되게 잘 쓰시길래, 글을 왜 이렇게 잘 쓰시냐. 어떻게 보면 자기 전문 분야가 있다고 해도 그 전문 분야에 있는 내용을 대중들이 알기 쉽게 써 나가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굉장히 쉽게 이제 잘 전달하시거든요. 책도 많이 내셨고. 근데 그 힘이 어릴 때 반성문을 많이 써서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말썽을 부려가지고 반성문을 많이 쓰고, 심지어 반성문을 너무 잘 써가지고 친구들 반성문까지 대필을 해줬다는 이제. 저는 연애 편지 대필은 들어봤어도 그 반성문 대필은 못 들어봐가지고 반성문 대필까지 해주셨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여쭤보니까 또 연애 편지 대필도 많이 했죠. 그래서 그런 시절들을 보냈던 것이 불우한 환경에서 나중에 범죄자가 됐던 사람들을 이해하면서, 물론 이제 그 범죄는 해결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그 범죄를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일을 전문적으로 굉장히 잘하면서도 철학이 있는 보수들이 좀 많아졌으면. 사실 보수라는 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있는 건전한 거, 있는 좋은 거 지키자는 거니까. 근데 우리 보수들은 어떻게 보면 좀 사익 추구 세력이거나 아니면 좀 부패한 보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보수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표창원 박사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건전한 보수 역할들을 해주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승호 개인 살리기 프로젝트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는 반드시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